오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마 처음으로 국민통일기금이라고 하는 내용성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지금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사실 이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전문가분들의 이런 말씀들을 좀 더 제 내용을 또 보완해 주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지금 뛰고 있는 조직이 우리 자유통일코리아 이 포럼과 함께 전국적인 순회를 통해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몰군경 이분들이 없으셨으면 대한민국이 없었는데 이분들의 또 이 유자녀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우리 사회 안보 통일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또 지금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민주평통과 같은 조직, 이런 조직들을 다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서 실질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지식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의 더 많은 토론들을 또 그리고 플로그에서 참석하신 분들 이런 의견들도 저희들이 너무 귀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발제는 한 10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분들의 더 많은 말씀을 듣고 가는 자리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첫 화두로 이제 그 남북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들이 이제 좀 사용할 좀 이제는 좀 다른 표현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난 정권 한 거의 15년, 20년 동안 남북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왔는데 물론 상호간에 대치되는 국민 속에서의 화해와 협력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칫 이 부분이 분단의 관리적 차원으로 전락할 우려 또한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복한 통일로가 중심이 돼서 운동을 전개한다면 통일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고 단지 기다리기보다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개척해가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가고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남북협력이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통일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통일 준비라는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회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중심에 저희들이 갈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국민통일기금은 저희들 맨 처음에 고민할 때는 민간통일기금 마련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를 국민통일기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오늘 이 전략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의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과 관련돼서는 바로 우리 국민, 그리고 또 통일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을 위한 일들이 꾸려져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통일의 어떤 부분들을 그냥 단지 정부가 이끌어내고 우리는 따라가고 국민들이 주인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답게 또 통일의 그런 행복한 통일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 방법이 세제를 도입하는 방식보다는 이것은 바로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과 지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세제라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좋고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조세 저항의 가능성 또한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혜택도 받으면서 뭔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통일의 주역으로 자긍심을 갖고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국민통일기금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전개해 나가고 향후 어떤 일들이 보다 더 급박하게 닥쳐올 때는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안들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전개한다 그러면은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여름 저는 통일을 결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도 저는 결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비용도 요즘 부모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지만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죠. 좋은 반려자가 생겼을 때는 준비를 합니다. 내가 쓸 것도 줄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결혼기금이고
그 결혼 비용들을 들여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걸 준비를 합니다. 2세가 태어날 때 또는 주택 마련을 위해서 더 나은 노후 보장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의 자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둘이가 합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바로 같이 삶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비용이다. 그래서 저는 결혼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아낄 수 있는 아끼고 또 지출돼야 될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자신들의 삶들을, 가족의 삶들을 보장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청약부금이라는 것도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주택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걸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청약부금 다 드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라든지 내년에 다 종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 비과세로 혜택을 받았던 국민들의 세제 혜택의 부분들이 이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줄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 지금 종료가 되고요. 2012년도 내년도에는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럴 때에 국민들에게 통일의 메시지도 정확하게 던져주면서 통일 상품을 만들어서요. 던져주면서 거기에 나오는 일정 세제의 비율들의 세제 혜택과 동시에 혜택을 본 세제의 부분들에 대한 일정 기금을 통일기금으로 적립시킨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세금 혜택을 보게 되고 더불어서 통일 준비에 참여하는 개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게 한다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이라 그러면은 다양한 금융권에서 물론 비과세는 기획재정위를 통과해서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상품은 거의 동일한 상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1000만, 2000만 이렇게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재원들이 여기에서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토론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홍순직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해주셨고 좋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어떤 특정 개인들이 많은 돈을 거기에 넣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개념으로의 기금 조성을 할 때 그 기금들의 운용을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통일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상당히 용이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업은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이라 해서 법인세에서 일정 정도 비율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준해서 통일준비기업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북한 개발 기금을 나름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거기에 법인세의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대기업은 살판이 났는데 중소기업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통일준비기업의 북한 개발 기금은 정말로 중소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지금 남북 교류협력 차원에서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통일준비기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개에 달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통일 이후에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은 크게 염려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는 종교적인 문제고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사실 그 공격적인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선교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름대로 제가 지금 민주평통의 종교위원회 소속인데요. 그런데도 저희들도 우리 남광규 박사님하고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종교협약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의 황무지와 같은 그런 전혀 종교가 인정이 안 되는 사회니까 거기를 너도 나도 공격적인 종교 신앙의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로 이건 종교 전쟁보다 더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통일 전에 종교 협약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뭔가 하나의 룰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안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대기업이 살판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물론 대기업은 자금도 있고 인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정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각의 지역과 각각의 영역과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나름대로 북한 개발 기금을 적립을 해서 소요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출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하고 매치가 돼서 진행한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신천지가 통일 이후에 펼쳐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통일준비기업의 북한개발기금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통일복권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애초에 다양한 의견들을 물었습니다. 세금을 매기지를 말고, 세금을 이렇게 때리지를 말고 사행성 산업들에게 보다 더 많은 부가세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일 비용으로, 통일 기금으로 적립하면 되지 않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또 저희들 연구진에서 있었는데, 이런 방식도 물론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사행성 산업은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통일복권이라는 부분들을 만들면 국민적인 감심사도 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로또 맞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통일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성도, 명분성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사회적인 물음으로 던져지면 정말 금융권에서 또는 우리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통일부 관계자분들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 운동으로 가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 걸. 마지막으로 이런 운용에 관련 부분들은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하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원칙의 부분들 한 가지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영유아에 대한 지원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유아한테 정치적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념적인 내용, 물론 북한 사회는 4세 이후부터는 사상교육을 시킵니다만은 그 아이들한테 제대로 남한 우리 대한민국이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좀 분유를 먹고 자란다든지 밀가루를 먹고 자란다든지 자라게 되면 그 의미를 분명히 저는 알려진다고 봅니다. 세상이 맞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비용들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탈북자 1호가 지금 통일 어떤 아주 중요한 1급 자리가 됐다 이런 게 막 이야기하고, 정치권에 누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일 상공인을 양성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업,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참 자본주의의 내용성을 견지한 이런 상공인들이 북한을 개발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천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듯이 자본주의의 파행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성이 북한에 전복된다 그러면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신하고 제대로 된 올바른 통일 양성, 통일 상공인들이 양성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통일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이런 비용들이 사용이 되면은 정말로 행복한 통일로 가는 게 아니겠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토론자분들 고견 듣고 또 참석하신 분들 많은 고견 들어도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